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우리 통합과 한 셀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 셀에 입력하는 나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부분합과 이 데이터 통합이 틀린 게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게 틀리냐면요. 부분합과 데이터 통합은 말 그대로 여러 데이터를 한 곳에 묶어 놓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구역별로 또는 필드명별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계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능면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틀린 게 뭐가 있냐면요. 부분합은 해당 시트 안에서만 데이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계산을 통합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시트에 있는 데이터 또는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도 데이터를 합치거나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통합이라는 것은요. 여러 시트나 파일이 흩어져 있을 때 이거를 하나의 표 대신 제일 중요한 건요. 표의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이런 같은 구조의 표로 하나로 합치거나 또는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합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행과 왼쪽 열 이쪽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시트에 삽입된 데이터를 보니까요. 2012년 대리점 매출, 2013년 대리점 매출, 2014년 대리점 매출 이렇게 3개의 매출표가 있어요. 근데 표를 보시면은 숫자는 전부 다른데 동일한 부분, 다시 말하면 공통된 부분이 표시됐다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행, 대리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첫 번째 행과 왼쪽에 있는 중부대리점, 서부대리점, 북부대리점, 중앙대리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쪽도 확인해 보시면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요, 3개의 표를 합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2012년부터 2014년 대리점 매출 합계라는 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에 있는 표와 같이 위와 첫 번째 행과 왼쪽의 열이 동일한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통합할 때, 이 통합할 때는요, 요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구조가 틀리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통합을 배우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한다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는 1분기 더하기 2014년에 1분기 더하기 2014년에 1분기 그 다음에 엔터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이렇게 해도 각 분기 1분기 중부대리점의 각 연도의 1분기 값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 함수 이제 아시는 분들 뭐 썸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썸을 이용해서 자 콤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머지 것들도 일일이 한다. 자, 어떤 분들은 그냥 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사해가지고 수식이나 함수를 복사해서 각각 넣으면 되지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통합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이 단순한 합계나 평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을 하기 전에 통합할 데이터베이스, 비어있는 데이터베이스겠죠. 필드 제목만 있는 비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요. 통합 어디에 있습니까?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습니다. 통합 클릭. 통합을 클릭하시면요. 지금처럼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대화상자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상자에 보시면 함수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부분합에서도 함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기본가 합계로 되어 있는데 클릭해보면은 뭐 개수, 평균 등 총 11개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얘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 참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합을 할 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아까 우리 수식과 함수식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우리 C4와 C11, C18 자, 이 데이터 갖고 왔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참조할 셀들을 선택하는 영역이 바로 이 참조라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참조 영역 되어 있는데요. 여러 군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셀을 참조할 때 이 참조 영역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요. 아래에 사용할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레이블
자, 이 표에서 작업을 하려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준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레이블에 보시면 첫 행 왼쪽 열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한번 해보고선 계산을 보는 게 좋겠네요. 우선 통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함수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합계로 함수를 결정하고요. 참조를 어디를 참조를 하느냐. 자, 이쪽에 보니까 대리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부, 서부, 북부, 중앙. 자, 표가 똑같죠. 표 전체를 설정합니다. B3부터 F7까지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절대 참조 형식으로 참조가 나와 있습니다. 달러 표시가 나와 있죠. 자, 끝내지 마시고요. 추가를 눌러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나왔죠? 데이터 통합이라는 시트에 어디를 참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2013년에 대리점 매출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전에 추가했던 건 그대로 있고, 이 참조해 보니까 10에서 B10에서 F14, D10에서 F14, 예, 다시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2014년 대리점 매출 마지막으로 추가하시는데 실수해서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를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또 확인 누르지 마시고 기준을 선택해야 되겠죠. 어디를? 첫 행과 왼쪽 열. 자, 기준 선택하시고 확인 단추 누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동으로 값이 들어왔어요.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맨 끝에 있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 대리점의 4분기 값 한번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3개의 셀을 선택합니다. 자, 합계가 몇일까요? 자, 암산하지 마시고요. 셀 아래 보시니까 3개의 값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합계 3,780만원 나와 있죠. 자, 3,780만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계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불러왔구나. 와, 굉장히 편리하구나.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셀을 클릭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83000000. 자, 무슨 말입니까? 수식이나 함수가 입력된 게 아니라 그냥 값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만약에 1200을 1300으로 수정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이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회성 계산으로만 끝난다라는 것. 안 바뀌죠? 자, 일회성 계산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수식이나 함수식이 아니라 데이터 값이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자, 제가 이 데이터 한번 이 부분만 블럭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 볼 텐데, 자, 데이터 통합할 부분을 블럭 설정하고 할게요. 통합. 자, 참조 영역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한번 참조하지 않아도 참조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놔두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참조할 영역을 바꿀 때는요, 선택하고 삭제 눌러서 없애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마지막 삭제된 것을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한번 선택할게요. 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버튼 누르니까요, 시트에 연결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 연결을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니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죠. 자, 이건 뭐냐면요,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요, 한 시트,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시트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트에 있는 값에 연결하기 때문에 다른 시트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연결할 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통합을 원본 데이터에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하고 있고요. 원본 데이터로 나중에 연결하게 되면요, 데이터 값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함수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본의 데이터, 즉 참조하고 있는 셀에 데이터 값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이 데이터표, 이 만들어진 통합된 데이터표의 값들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런 데이터를 한번 통합해 보겠습니다. 자, 2002년 매출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이 시트를 분리해 놨는데요, 2012년 대리점 매출 값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긴 2013년 매출 시트에는요, 2013년의 값만, 그리고 2014년의 값만
그럼 마지막으로 매출 분석이라는 곳에 보시면요, 비어있는 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다시 말하면요, 매출 분석이란 시트에 있는 이 데이터 표에다가 2012년, 13년, 14년의 매출 데이터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자, 부분합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있는 시트, 내가 작업하고 있는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통합에서는요, 다른 시트, 같은 시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 값들도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통합할 데이터표, 자, 데이터표 매출 분석 시트에 있겠죠. 자, 데이터 통합 클릭하고요. 참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시트에 있는 값을 참조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참조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요 단추 클릭하셔도 됩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2012년 매출 시트를 클릭하시고, 자,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따옴표와 함께, 한 따옴표와 함께 느낌표가 나타났죠? 자, 요 느낌표와 한 따옴표가 바로 시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B3부터 F7까지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이 범위를 절대 참조 형식으로 묶어서 보여주겠죠?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추가 누르세요. 추가 단추 클릭하니까 참조 영역에 단추에 추가가 됐습니다. 더 추가해야 되겠죠? 자, 2013년 같은 방식으로 2013년. 자, 범위 지정하시고 추가. 하나 더 할게요. 2014년. 범위 지정하시고 추가. 자, 요렇게 3개의 2012년, 13년, 14년의 데이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범위만 추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출 분석 시트 돌아오지 않아도 되지만요, 여러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용할 레이블 봐야 되겠죠. 기준이 되는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이라고 그러겠죠. 왼쪽 열. 자, 원본 데이터 연결 선택하지 말고요. 자, 우리 함수만 하면 더 계산하겠습니다. 자, 뭘 구해볼까요? 합계, 개수, 평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값, 가장 큰 값이겠죠. 자, 확인 버튼 클릭하니까요, 자, 원본 참조와 대상 영역이 중복됐다고 그래요. 자, 왜 그럴까요? 자, 통합해 보시면요, 아까 마지막에 이 범위를 다시 한번 선택하는 바람에 남아있던 데이터가 추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삭제를 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있는 위치가 같이 추가가 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에러가 나게 됩니다. 제일 실수하기 쉬우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작업할 때처럼 2014년 매출까지만 지정한 다음에 바로 네이블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안 될까요? 아까처럼 내가 있는 위치를 다시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루프가 걸립니다. 확인. 자, 어떻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들이 입력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최대값이었기 때문에 각 분기에 각 대리점 최대값, 각 연도의 최대값이겠죠. 이 최대값들만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 값들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식이나 함수식이 아니라 계산 결과값만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통합을 하려면요, 블럭 지정해서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요 안에 커서 가져가신 다음에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커서 가져가신 다음에 통합을 클릭하시고 영역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함수만 바꿔주세요. 최대값이 아니라 합계를 구하겠다.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분석한 자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통합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 통합을 과연 그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여러분들 보통 대리점이나 지점 또는 사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그런 곳에서는요, 각 데이터들을 시트별로 1월, 2월, 3월 또는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같은 양식, 같은 폼을 사용하면서 데이터의 내용만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양식, 통일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내용만 다른 거예요. 데이터 값만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1분기 매출 합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통합을 사용하시면 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여러 셀에 나누는, 자, 통합을 했으니까 이번엔 나눠봐야 되겠죠.
데이터 나누기에 대해서, 텍스트 나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 나누기라는 시트를 선택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요, 두 개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리점과 관련된 대리점 판매 금액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대리점 분기별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데이터인데요. 위와 아래가 지금 B셀에만 입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셀에 이 모든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또는 메모장에 있는 거를, 텍스트 자료를 워드에 있는 거를 그대로 긁어서 넣었을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간 값을 각 셀에다가 따로따로 분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잘라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쪽 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빈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빈칸들이 있어가지고 분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됐다는 느낌이 납니다. 자, 이럴 때 데이터들을 나누면 편리하게 되는데요. 자, B2부터 B6까지 데이터들이 들어간 부분들을 블럭 설정한 다음에요,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나누기는요, 한 셀에 들어간 여러 데이터를 여러 셀에 걸쳐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눌 때요, 중요한 게 두 가지 유형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데이터처럼 빈칸의 너비가 일정한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데이터처럼 슬러시라고 그러죠. 이 슬래시로 구분이 된 겁니다.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됐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유형 외에요, 빈칸이 어디는 두 칸, 어디는 네 칸 이런 식으로 제각각 되어 있으면은 만들기가 힘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처럼 어느 정도 구분이 일정할 때만 사용합니다. 자, 위에 있는 B2부터 B6셀에 있는 값들을, 데이터들을 나누기 위해서요, 너비가 일정함 우선 선택하시고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오니까요, 맨 아래에 데이터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이 열 구분선 우선은 무시하시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3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각 열에 뭐로 구분이 되는지, 또는 구분된 것을 뭐로 표시할 건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열 데이터 서식 그리고 일반, 텍스트, 날짜, 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직도 아래 보니까 여기는 분리가 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여기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여기는 잘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쪽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여기는 빈칸이 이쪽보다 작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를 보니까 더 그렇죠. 한 칸 정도 띈 것 같은데 여기는 두세 칸 이상을 띈 것 같아요. 너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3단계까지 왔는데 이상해. 그럼 다시 뒤로 돌아오세요. 그 다음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구분기호로 선택하는데 뭐로 구분되어 있을까요? 바로 빈칸, 공백으로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보셨습니까? 미리 보기에 보시면 공백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눠지는 게 보여요. 자, 이제 제대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건드리지 마시고 다음 버튼, 제대로 돼 있다라면은 마침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분리되는데 샵 표시로 나오죠? 어떡합니까? 각 구분 열에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 주면요,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리해 줍니다. 자, 빈칸 공백으로 여러분들이 분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한번 아래에 B10부터 B14 셀의 값들도 한번 분리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요, 텍스트 나누기 블록 설정하시고요. 텍스트 나누기는 한 셀에 들어간 값만 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구분기호로 분리하고요. 다음, 이번엔 공백이 아니고요, 기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대부분 공백 말고 분리할 때 쓰는 기호들은요, 탭이나 세미콜론 또는 쉼표, 콤마, 공백, 빈칸 또는 기타인데요. 기타를 사용하실 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콤마, 여기 보시면 숫자 데이터 안에 콤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콤마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데이터 입력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슬래시를 제가 사용해 봤어요. 자, 슬래시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이 슬래시가 있는 부분들을 구분 기호로 판단해서 이렇게 각 셀에 보여줍니다. 넣어줍니다. 다음 버튼 클릭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은 마침 누르겠습니다. 자, 위와 아래가
똑같은 데이터로 분리돼서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에 통합하고 또는 한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구분교를 통해서 각 셀에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